네, 지난번 이미지 작업 위주로 해서 만들어 봤던 씬 5개짜리 그룹별로 묶어 놓은 내용이죠. 각각의 배경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결과 이 순서를 좀 제가 그룹 중계요. 그 지금 씬 번호 1, 2, 3, 4, 5가 있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보이게 지금 보이는 그룹 역시 레이어 순서 조절하는 거랑 비슷하게 대그룹, 대괄호 닫기, 대괄호 내리기 컨트롤 누르면서,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로 대괄호 닫기를 하면 맨 위로, 대괄호 열기를 하면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 봤고요. 이 그림이 먼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게 보일 거고요. 다음은 이 그룹이, 다음 이 그룹, 다음 이 그룹. 실제 크기는 700에 400짜리였는데 일단 최적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애니메이션 준비는 꼭 항상 이미지를 준비한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필요로 하는 그런 장면이 또 필요로 할 때 뭔가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밑에가 좀 허해서 없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해봤던 것 같이 레이어 구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작업하기 좋게 꾸며봤고요. 지난번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붓터치를 해서 색상을 조금 밑에가 너무 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곰돌이의 털에서 추출해서 스포이드로 붓터치를 이용해서 역시 모자이크 하려고 한 건가? 예, 맞습니다. 모자이크 약하게 약하게 줘봤고요. 어떻게 세게 나타날지는 나타나는 거 아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뿌연 느낌들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필터에 가서 스타일라이즈, 픽셀레이트, 거기에 모자이크, 조그맣기 때문에, 그리고 예시로도 이렇게 보여요. 예시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강렬하게도 보일 수도 있고요. 약하게도 보일 수가 있겠죠. 지금 밑에도 여기도 나타나고 있네요. 뭐 색상 선정을 좀 갑자기 한 거라 어색하지만 네모난 티끌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다면은 저장 한번 해보고 GIF-NE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하얀 배경은 그냥 띄워놓고 해보겠습니다. 네모나게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끝에가 남는데 여기 있는 이 백그라운드는 항상 배경을 하얗게 지탱해 주니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씬 1이라고 하는 이 그룹 속에 있는 각각의 레이어들을 애니메이션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창들은 안 보이게 룰러 컨트롤 R 처리해 봤고요. 첫 번째 단계는 GIF-NE를 만들기 위해서는 CS6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메뉴 윈도우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밑에 거의 밑부분에 A, B, C, D 순서로 나오거든요. 타임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프리미어에서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저 개념을 쓰거든요. 파워포인트에도 타임라인이 있죠. 저걸 누르고 난 다음에 이런 밑에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나머지는 뭐 플레이 버튼도 돼 있고 한데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 만드는 방식을 여기 나와 있는데 비디오 타임라인 방식이 있고요. 내려보시게 되면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방식은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하는 방식이고요. 포토샵에서는 타임라인 방식은
비디오 타임라인 방식은 적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능들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게 좀 있거든요. 사이 전환도 쉽게 되니까 일단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제가 바꿔주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제목 부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르고 난 다음에 걔를 꼭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보이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타임라인 방식으로 비디오 타임라인 방식으로 변환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누르게 되면 프리미어와 유사한 타임라인 구조가 생겨가지고요. 밑에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인디케이터와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이 프레임 타임이 좀 길어지는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프리미어나 이런 프로그램이랑 비교하기에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프리미어나 이런 걸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5분의 1 좀 떨어지는 이러한 타임라인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구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하니까 요게 다시 프레임 방식으로 전환할 때 요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길다란 이런 시점과 함께 뭐 이렇게 길다란 수직 구조, 이거는 수평 구조에 간단하게 1프레임, 그래서 이걸 프레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타임라인 방식과 프레임 방식, 일단 프레임 방식을 여러분한테 추천하겠고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프레임을 뜻하는 말이고요. 화살표를 내려보시게 되면 1프레임이 머무는 공간을 말합니다. 시점을. 1프레임이 나는 1초 동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1 sec. 아니야, 나는 0.5초만큼 해서 두 개를 보이면 똑딱 1초가 되게 꾸밀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꿔주셔서 꾸미실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세밀하게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5개가 모이면 1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 시간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세밀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0.2초 그냥 심플하게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 1초씩 보이길 원하는 분들은 그냥 1초에 맞추시면 돼요. 메시지를 슬라이드 1초 동안 보이고 다음 슬라이드 보이게 원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저는 일단 강아지가 올라오는 고개를 올리는 그런 장면을 스토리보드로 제가 그린 게 있었거든요. 스케치한 거. 이렇게 0.2초에 한번 맞춰보겠고요. 스케치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기획을 하기로 했어요. 제목과 함께 밑에 내용. 뭔지 모르는 대상인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컵 모양 아래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장면을 지난번에 텍스트로도 꾸미는 게 있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위해서 자, 포토샵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꾸미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획했던 내용대로 뭔가 서서히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한번 보이는 장면 꾸며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이 글씨가 그냥 제목이 그대로 보이고요. 이 글씨가 그대로 보이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강아지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장면으로만 난 꾸며야 되겠다. 아주 복잡한 거. 1프레임마다 한 프레임마다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 이런 방식이거든요. 자, 우선 프레임 바이 프레임과 트위닝 방식 두 가지의 애니메이션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쓰시는 도구를 지금 무브 툴로 바꿔주신 다음에 맨 위에 오토 셀렉트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각각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 그룹으로 선택해 주시면 씬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러는 게 아니라 레이어 방식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곰돌이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곰돌이. 자, 곰돌이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이길 원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이건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곰돌이를 찍고 난 다음에 방향키를 조금 내려가 볼게요. 무브 툴이니까 방향키 내릴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저렇게 보면 저기에 뭐가 이렇게 있는지 잘 모르는, 너무 쏙 들어가면 좀 너무 쏙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보이게 저는 꾸미려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이고요. 다음 장면은 조금씩 고개를 여러분들이 올리고자 하는 부분만큼 이걸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요거 쓰레기통 옆에 있는 Duplicate Selected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내가 선택한 얘를 똑같이 하나를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자, 그럼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프레임마다 다른 변화를 준다 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보시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인형이거든요. 나는 요만큼 보였으면 좋겠어. 자, 지금 애니메이션을 지금 한 겁니다. 애니메이션 했어요? 예, 애니메이션 한 겁니다. 지금 1프레임과 2프레임의 요 보이는 프레임들을 클릭해서 위에 있는 화면을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생을 직접 할 수 있는 여기가 플레이 버튼이거든요. 재생하는 방식을 나는 루프, 반복해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forever, 한 번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once, 기타 3번, 기타 나는 4번, 5번, 아니 7번 이런 거 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더에서 고르시고 할 수 있는데, 이건 한 번밖에 재생이 안 되고요. forever에다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이걸 누르시면 돼요. 자, 1프레임 0.2초 사이에 없다 있다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쪽 요 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너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니, 조금만 내려봐봐. 레이어에 있는 물체를 내리거나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1프레임을 한번 찍었다가 요 정도였는데 약간 눈이 콧잔등까지 보이고, 다음 누르고 난 다음에 지금 머물러 있는 도구에서 머물러 있는 레이어를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개의 프레임을 통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구현해 냈죠. 예, 이거는 뭐 거의 스톱모션 같은 느낌으로 해서 변화를 이렇게 일일이 좀 주는 방식입니다. 한번 연속해서 한번 재생을 좀 시켜볼게요. 물론 이제 무한 반복되니까 들어가는 건 아닌데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이 이렇게 겹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멈추기 플레이 버튼 옆에 스톱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 버튼과 서로 바꿔지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드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 근데 포토샵에서는 프레임마다 변화를 일일이 주는 게 너무 힘들지 몰라서 트위닝, 특정한 프레임과 특정한 프레임 사이의 변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트위닝 애니메이션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프레임부터 5프레임까지 5프레임 장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 일일이 한 단계씩 올리게 만들려면 몇 픽셀씩 얘를 올려야 되는 그런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1프레임과 3프레임 사이에 지금 2개의 프레임 1프레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얘를 제가 죄송하지만 얘를 딜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딜리트는 여러분들이 딜리트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찌워지고요. 얘를 이 쓰레기통에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고 예스 버튼을 누르면 프레임을 찌울 수가 있어요. 1번 프레임은 약간 머리만 보이는데 이때는 얼굴 다 보이는 장면으로 네, 그냥
이거는 너무 심플했죠. 자, 이 상태에 2번 프레임 맨 마지막 결과물 자리에 놓으시고 여기 이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트위닝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친구를 얘입니다. 동그라미가 점점점점 트위닝 애니메이션 프레임이즈 요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 프레임 위치에다 놓고요. 그러면 이런 트위닝이라는 창이 뜨는데 이 애니메이션 방식은 플래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매크로메디아 어도비 플래시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트위닝 애니메이션과도 동일합니다. 자, 일단 트윈은 비트윈의 약자고요. 무엇과 무엇 사이. 지금 1프레임과 2프레임 사이라는 뜻이에요. 무엇랑 트윈 줄까? 앞에 있는 프레임과 기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프레임과 누르면 넥스트, 퍼스트까지 있는데 현재 나와 앞에 있는 프리비어스, 앞에 있는 프레임을 뜻합니다. 저는 지금 2단계인데 3단계를 추가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2단계인데요. 이 2단계 표현보다는 3단계를 넣어서 5단계의 5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을 요 올라오는 장면에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차이를 여기 써주시고요. 3프레임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모든 레이어의 변화를 모든 레이어의 변화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 기본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 봐주세요. 이게 파라미터라고 해서요. 어떤 속성을 움직임을 준다거나 투명도를 준다거나 이펙트를 준다거나 여러분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무브 툴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포지션 상하 좌우 오파서티는 투명도를 말합니다. 안 보이다가 보이게 한다거나 투명도 이펙트는 레이어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3가지 속성을 얘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기본은 그냥 여기다 맞춰 놓으시고 OK만 누르시면 돼요. 원래는. 자, OK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5가 뒤로 밀려났어요. 2번, 3번, 4라고 하는 3개의 프레임이 추가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총 1초짜리 올라오는 장면이 이걸로 구현이 됩니다. 1프레임에다 놓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딱딱딱. 물론 더 많은 키프레임을 줬다면 서서히 올라올 건데 지가 알아서 시간 계산을 해서 현재 레이어에 있는 저 곰돌이를 알아서 서서히 올려주는 거예요. 많이 줄수록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시간 계산을 했거든요. 1초 정도로. 잠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스페이스바는 멈추기의 단축키예요. 잠깐만. 실제 그 자리 가는 게 더 편하죠. 여기 가서 있는 게 제일 좋을 텐데 플레이와 스탑 스페이스바로 프리미어랑 비슷하게 정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셨으면 1번 C는 여기까지 세이브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강아지가 보이는 C는 5프레임에서 멈춰 보겠고요. 혹시 이런 걸 또 보셔야 돼요. 5프레임으로 멈췄고요. 이 장면을 순식간에 사람들이 강아지가 올라오는 것까지만 보고 다음 장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장면으로 전환하셔야 되겠고, 혹시 이 장면을 사람들한테 한 1초 정도 조금 보게 한 다음에 좀 정거장에 쉬었다 가는 것처럼요. 휴게소에.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5프레임을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해서 6프레임짜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6프레임부터는 또 다음으로 진로를 가기 위해서 지금 5와 6은 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5프레임 정도까지는 앞에 애들이 고생했으니까 저 잠깐 쉬었다 갑시다. 휴게소에. 그래서 여기 머무는 시간 5프레임이 머무는 시간은 나는 1초 정도 좀 보이게 하고 싶다. 올라오는데 물론 여기 한 중간에 뭐 0.8초 정도 좀 차지하긴 했지만 여기는 좀 쉬고 싶다. 아니면 뭐 0.5초 정도 잠깐 쉬었다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머무는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메시지가
사람이 보기 전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장면을 남겨보시면 좋겠고요. 얘는 뛰기 위한 이제 시동을 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근데 이 장면이 똑같이 보이는 걸 좀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요, 바로 위에 그룹상에 감춰놨던 씬이라고 해서 제가 감춰놨던 얘를 이렇게 바로 보이시게 되면 화면 전환이 바로 돼버려요. 자, 볼게요. 5프레임까지는 얘가 시간을 끌면서 얘를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좀 역할을 했다고 가정해 보고요.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일을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재밌겠습니다. 네, 6프레임부터는 새로운 장면의 시작. 화면이 트랜지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시작하는 게 얘는 좋아요. 트랜지션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장면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다음에는 2번에 있는 씬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번 씬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시고 이 장면에는 지금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 이펙트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효과를 흐리게 했다가 현재 있는 형태로 레이어 스타일 자체에 있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펙트라고 가정해보고 그 값을 변화를 주실 수가 있다고 해요. 아니 제일 처음에는 얘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이걸 준비하셔도 돼요. 안 보이다가 이 글씨가 보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장면은 0.2초로 오케이? 0.2초? 좋았어. 그러면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고요.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지금은 안 보였지만 지금은 두 번째 프레임에는 얘가 보였으면 좋겠다. 혹시 이 사이에서도 원하신다면 3프레임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똑같은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끝장면이요. 오케이. 앞에 있는 애랑 여기다 3프레임 정도 추가해주면 안 될까? 그래. 이게 아니지. 예, 바로 트윈 이거였죠. 트윈스 애니메이션 프레임스 이거 눌러주시고요. 거의 값이 똑같으면 OK만 누르시면 됩니다. OK. 아시겠죠? 무슨 변화를? 저는 여기에 0이었던 형태가 100이 되는 것 같은 장면을 원한다 하신다면 이걸 자동으로 제가 읽어줘요. 네, 파라미터는 기본으로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OK. 그렇죠. OK만 누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 6프레임 7, 8, 9, 10. 네. 자, 10까지 나왔네요. 10까지 나와서 투명도가 변화가 있는 장면을 실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6프레임 위치 레이어들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원래 없던 상태군. 자, 10프레임은 보이게 눈 체크를 했으니까요. 제대로 보이는 건데 중간에 있는 애들은요. 얘가 생기는데 얘 투명도를 25 준 거예요.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50, 다음에 75, 그 다음에 100 하는 식으로 해서 지가 알아서 투명도를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투명도 G1 여기까지 보셨다면 느낌 좀 비슷합니다. 다음 프레임 복제해 주고 다음 프레임은 씬2가 아니라 씬3가 보이게 할 거야. 지금은 너는 필요 없어. 접고. 자,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올라오는데 얘가 보이게 하는데 고생을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1초 정도는 좀 보이게 하겠다. 그래야지 싹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사람들이 못 읽어요. 이 GIF의 단점이 그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씬이 총 11프레임까지 지금 만들어졌네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화면 제일 처음에 어떤 장면을 원하느냐.
자동차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동차가 어디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가 오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글자와 아래에 있는 글자가 순차적으로 보이게 꾸미게 하고 싶다. 자동차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쓱 한 2프레임 한 3프레임 공간에 애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면 조금 더 빨리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는 원래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있는 장면, 자동차만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복제를 해볼게요. 복제는 항상 이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 생겼죠? 앞에 프레임 자리에 가서 11프레임은 자동차가 지금은 고개를 보이고 있는데 고개를 안 보이게 이때 막 위로 이렇게 하시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요. 슬쩍 동선을 이렇게 밀어서요. 이렇게 보인다면 코백이 조금 비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게 코백이가 조금 보여야지 너무 안 보이면 한참 오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동차는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아니면 트윈 애니메이션에는 이렇게 약간 윤곽을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저는 이 사이에 1프레임만 추가하면은 3프레임짜리 자동차가 나오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꼭 5프레임씩을 꼭 써야 된다면 그래? 꼭 써야 되겠어? 자, 전에 가서 아니죠. 요거는 그냥 두는 거고 트윈이죠. 트윈. 자, 트윈은 똑같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트윈 버튼 누르시고 이번엔 1프레임 추가해서 자동차가 나오는데 총 3프레임짜리 지금 구현됐네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썸네일을 조금 크게 보시면 또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이는 프레임의 썸네일을 좀 크게 보이게 해드리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프레임 애니메이션 조그만한 공간 안에 여기는 햄버거 버튼을 누르시고요. 4줄짜리 햄버거 버튼. 여기 보시면 패널 옵션이라고 있어요. 패널 옵션. 패널 옵션을 누르시면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해바라기 그림을 찍어주시면 아래께 조금 크게 보여요. 아주 크게는 아닌데 조금 크게 보여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조그만 것보다는 보기가 좋거든요. 자, 스크롤이 생겼으니까 스크롤 당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짠, 짠, 짠. 예. 그래서 차는 멈추고 보여야 될 글자들을 0.5초, 0.5초 동안 보이게 해서 원래는 이런 걸 시간을 계산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글씨가 나타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가 등장했으니까 이 친구 뒤에는 이 자동차는 이제 고정 역할 다 한 거고요. 자, 먼저 보이고자 하는 게 얘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보이길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이게 오자마자 찍게 보이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짠 오고 난 다음에 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좀 참아 놓으셨다가 완전히 오고 프레임을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글자를 보이게 해주면 조금 좀 쉬었다가 그래 내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와 하듯이 꾸미실 수도 있겠죠.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에는 이 글자가 하나 좀 오게를 할 텐데 이 글자를 오게 하는 방법, 이 글자가 맨날 이렇게 너무 좀 정적이죠. 그냥 올라오거나 크기 조절 안 돼요. 컸던 애가 작았으면 좋겠다 원하신다면 큰 애를 하나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작은 애를 준비하시면 꽝 하는 느낌이 나올 수는 있는데 바로 이 포토샵에서 만드는 이 방법에서는 그 처리는 좀 프레임 애니메이션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변화 복제 한번 해주고 이 장면을 보이게 해야 되겠다. 혹시나
혹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원래 그런 걸 원래 계획했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뒤늦게 만들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니 좀 컸다가 꽝 있으면 좋겠다. 꽝이 안 되거든. 그러면 네가 하나를 복제를 해. 컨트롤 D, 컨트롤 J. 얘는 잠깐 꺼주고 얘는 좀 크게 컨트롤 T 누르고 큰 역할 할래와 작은 원래 크기를 준비를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요? 컨트롤 T. 예, 저 키가 좀 겹치네요. 컨트롤 T입니다.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지만 이 정도에서 이거 보니까 레이어가 글씨가 밑에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죠. 아이고, 예.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뒤늦게 만든 경우는 지금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 얘가 뒤늦게 만들었던 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준비했던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밑에 있는 다른 애들은 전혀 무방하게 아예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방향을 위로 잡으신 분들은 거꾸로 막 이렇게 순서를 아래서부터 점층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방법 쓰지 않으시면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1프레임 가서 이 큰 역할을 할 애를 잠깐 꺼주시고요. 어차피 얘는 올라가야 돼요. 레이어는 위로 올려주셔야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손이 갑니다. 트위닝 했던 부분도 아직 얘가 보입니다. 너는 아직 나올 때가 아니야. 너도 얘도 마찬가지야. 요때부터 얘가 보이려고 할 거다. 예, 보이고 다음 프레임 복제를 일단 해주시고 얘를 감춰주신 후에 보여야 될 얘를 보이게 한다면 큰 글씨와 함께 꽝 느낌상 스케일의 변화를 준 거예요. 컸던 애가 꽝 하는 느낌 드니까 지금 근데 얼마든 얘 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한 장짜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T. 안 보였던 애거든요. 다시 여기 얘 꽝 느낌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꽝. 진작 생각할 걸 그랬어요. 하다 보면 뒤늦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장면 어렵게 구현을 했으니까 오신 분은 역시 1초 정도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세이브 종종 하시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글씨가 꽝 찍혔고요. 요 17프레임부터는 얘가 빠지면서 4프레임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래서 위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현재 위치 밖에 있다가 가운데로 할멈, 할아버지 하면서 같이 가운데 모이게 할 수도 있겠죠. 아래 올라오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아래에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보이고 있는 1차원 예, 다른 건 접어주시고 안 보이게 돼 있으니까 4번 자리, 4번 그룹 자리 씬 4에 가서 제일 처음부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이어 순서가 또 중요하니까 확실히 큰 글씨가 위에 레이어에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따로 있지만 현재 이 장면에 두 분이 만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거든요. 일단 두 분이 보이는 장면이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 0.2초, 2초가 아닙니다. 프레임을 복제를 해서 프레임 복제하면 똑같은 장면만 나올 뿐인데 이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위치였고 이분들이 모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시점에 갔어요. 전 시점에 가서 할아버지 왼쪽, 할머니는 오른쪽 해주면 나중에 이분들이 가운데서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그 곰인형처럼 아래서 내려올 만한 캐릭터냐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냥 가운데에 모이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7프레임 자리 가서 17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잡히니까 레이어를 찍으시고요. Shift 키 누르면서 Shift 키 누르면서 하면 좀 빨리 이동됩니다. 저도요. 예, 할머니도 찍어주시고요. Shift는 아주 빠른 속도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17프레임은 밖에 있다가 18프레임에 모였으면 좋겠다. 이 두 개의 레이어의 위치 변동을 트윈으로 잡아줍니다. 자동차처럼 빨리 하셔도 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널목 빨리 못 걸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예, 한 2프레임 정도만 좀 추가를 해서 4프레임짜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요. 예, 여기에 한참 떨어졌으니까 일로 가야 되겠네요. 중간에 스크롤도 되니까 스크롤 바를 건드시면서도 보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끝이기 때문에 멀네요. 트윈 누르고 끝에 있는 맨 마지막에서 2프레임만 추가하겠습니다. 2프레임이라니까요. 시간이 계산되는 걸 수도 있고, 용량 제한이나 이런 거 얘가 1분 동안 계속 그 광고가 계속 보여줘야 된다면 나름 돌아가는 시간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겠죠. 그죠? 보이다 말면 안 되기 때문에 2프레임 정도 주고, 변화는 포지션의 변화 그냥 그 값 그대로 해서 OK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씩 만나다가 이 장면에서 확실히 만나시겠네요. 됐죠? 트위닝의 바로 대표적인 방법이죠. 프레임 복제하시고요. 보여야 될 글자를 얘부터 보이게 할까? 아니야. 제목부터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목이 등장하는 장면, 그냥 단순하게 보이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구상한 다음에 시간은 뒤에 머무는 시간을 여러분들 임의로 두셔도 됩니다. 글자가 갑자기 보여요. 물론 상하좌우 움직이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별도의 따로 만드는 방법은 아까 방금 전에 꽝 하는 거, 자, 그냥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제 한번 해주고 아래에 있는 글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움직이듯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물론 이제 GIF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만, 현재 보이는 이 대상 뒤늦게라도 현재 레이어 그대로는 유지하는데 마스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강아지가 고개를 들고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강아지라고 하는 실제 이미지 레이어가 아닌 마스크가 움직이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시지. 예, 그래도요. 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글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 근데 추가하기 전에 저는 네모난 박스를 패더값 제로에다 놓고 이 정도만 정해봤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냥 해도 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정하시거나 키프레임 사이 맨 윗줄 처음 보이고 두 번째 줄 보이고 세 번째 줄 이렇게 보이는 장면 만들려고 해요. 혹시 그렇게 꾸미고 싶으시다면 절반짜리도 괜찮겠네요. 요만큼을 감싸는 듯한 상태다 놓고 이 현재 글씨에서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레이어가 생성이 된 게 아니니까 앞 프레임들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단 제가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냐면, 이건 글씨고 그냥 가만히 있게 할 거고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건드려 볼게요. 여기 마스크에 있는 링크 인디케이트 레이어 마스크, 이걸 이제 체크를 꺼주신 다음에 이 마스크 상태에다 놓으시고 무브 툴로 바꿔 볼게요. 일단 이거 이후에 얘가 이렇게 먼저 보이고 다음 프레임 복제한 다음에 이 마스크를 내려주는 거예요. 마스크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Shift 눌러도 되지만 좀 보면서 내려볼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글씨는 하나지만
마스크 하나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프레임 뒤에다 만들어주고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은 항상 그 마스크라고 하는 현재 글씨에 레이어 마스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브툴 상태고요. 자, 쭉 Shift 키를 내려서 여기까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얘죠. 예, 이 하얀색 막대가 내려가면서 그만큼만 하나씩 보이게 한 거죠. 네, 0.2초 동안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에 시간 조절하는 걸 제가 뒤에 후작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느낌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듯 프레임을 복제해주고 다음 장면을 현재 얘를 꺼주면서 맨 마지막 장면 멋지네요. 이 장면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 0.2초를 계속 승계받은 거죠. 0.2초 승계받았고요. 지금 보이는 얘 너무 좀 빨리 등장한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0.5초씩 다르게 좀 뒤늦게 시간을 조절하셔도 돼요. 0.5초씩 1초씩 보이게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후에 작업을 해주셔야지 시간이 뒤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짠, 짠, 0.5초, 0.5초, 0.5초. 뒤에는 위에 있는 애를 그냥 덮어서 보이게 해봤죠. 예. 자, 맨 마지막 씬이죠. 5번 씬을 찾아가 봤습니다. 5번 씬은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이 그림자. 예. 이 빛이 보일 무렵에 이 그림자가 좀 보이게 꾸미고 싶다. 실은 뭐 그렇게도 꾸미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도 이펙트에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 이 포토샵에서 쓸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그대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렌즈 플레어 장면이고요. 이 앞 시간에 1편에서 이 이미지 작업을 총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상을 URL 참고하셔서 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노말로 되어 있는 이 검은 판에 블렌드 모드 적용했지만 렌즈 플레어 효과가 들어가서 저런 빛을 만들어냈는데 저런 이미지를 어디서 구하셔도 돼요. 구하셔도 됩니다. 블렌드 모드는 스크린 모드 아주 괜찮고요. 스크린 모드 위에 보시면 스크린 모드 말고도요. 약간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라이튼 모드를 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스크린 모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라이트 모드도 은근히 보니까 색이랑 궁합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과감하게 움직이면 안 되겠지만 위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움직여 줄 수 있어서 요 정도 됐을 때 빛이 떨어지는 느낌도 좋겠네요. 글씨 자체에는 원래 이런 효과를 못 넣지만 이러한 장면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블렌드 모드의 힘이죠. 영상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블렌드 모드를 프리미어에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경험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펙트를 원래는 스트로크도 줬었구나. 예. 자, 드롭 샤도우를 잠깐 빼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장면은 이렇게 보여야 될까? 예,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꽝을 왜 생각 못했지? 예. 뒤늦게 만든 건 항상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에이. 자, 레이어 위치는 어떻게 됐나? 위에 있는 애잖아요. 위에 있는 애. 좀 입체적이면 어땠을까? 입체? 베베렌 엠보스 말하는 건가? 예, 아까 GIF의 첫 번째 씬에 나왔던 것처럼요. 그럼 효과를 미리 예약이 했었어야죠. 레이어를 근데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블 클릭 하시고요. 베베렌 엠보스만큼 또 금속성 이런 걸 만들어주는 애는 없죠. 최근 예,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쓴 것만 보이는데 요거를 눌러서 모든
레이어들을 좀 보이게 해주는 효과, 레이어 스타일 효과들을 보이게 해주는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잘 몰랐던 분들은 유심히 좀 보시고요. 어때요? 좋은데 금속성을 느끼고 싶어요. 아니면 뭐 입체적인 느낌?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 작업 가능합니다. 베벨 앤 엠보스, 예, 맞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를 체크해 주시면은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레버만 조금 건드려 보면 완전 다른 결과물이 나오니까 건드려 보겠습니다. 뎁스 값,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다음에는 사이즈는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되고요. 약간 주시게 되면 뎁스와 조화를 이루면서 예, 지금 조금 멀리서 볼게요. 예, 나름 괜찮게 보이네요. 약간 두드러지게 좀 보이는 것처럼 나오네요. 여기가 이제 뎁스와 사이즈의 조절 부분입니다. 사이즈의 조절. 너무 많이 주시면 지금 느낌이 보여지시죠? 뎁스를 많이 주면 사이즈가 좀 작던가, 예,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겠고요. 이 각이 진 것처럼 만들어 주는데 이 값의 관계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이 친구들이죠. 빛이고요, 어둠입니다. 각각의 고유 블렌드 모드를 쓰고 있으니까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빛은 스크린, 어둠은 멀티플라이. 예, 기본적인 블렌드 모드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드죠. 글로스 컨투어라고 하는 걸 누르시게 되면 약간 금속성을 조금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 약간 역광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내려간 듯한, 제가 이걸 누르고 있습니다. 예, 이 느낌이었구나. 이거는 누르시면서 스타일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좀, 네, 괜찮게 보이긴 하는데, 예, 요걸로 머물러 봤습니다. 원래는 이 글로스 컨투어는요, 얘의 변형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만들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프리셋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예, 보통 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얘네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커브스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까 모형들 중에 유사한 애들을 끌어서 화면을 보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양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쓰자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글로스 컨투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의 금속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오케이.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죠. 화면 맞춤 보기 컨트롤 제로 맞춰봤습니다. 예, 실제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과 이게, 근데 이 글씨가 너무나 화려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면 솔직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는 됐고요. 꽝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꽝은 아까 같이 복제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뒤늦게 생각하는 게 항상 그래요. 컨트롤 J. 원본은 냅두고 얘를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죠. 원하는 크기 확실히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보이고 난 다음에 얘를 감추고 얘를 보이게 해주면 꽝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자, 아직은 요소들이 다 보이면 안 될 텐데, 예, 청색 배경에 잠깐 보이는 녀석이죠. 예, 큰 녀석. 다음에 프레임 복제하셔가지고요. 나머지 원리는 계속 보셨으면 앞부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림자가 일단 없어야 되는데, 쏘리. 자, 앞장면은 얘는 그림자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가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꽝 때려주면서 다음 장면은 복제로 해서 빛을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짠, 짠. 네. 빛이 갑자기 보이니까 트윈을 이용하시면은 아주 짧은 찰나에 보이게 꾸미실 수도 있겠죠. 1프레임 정도 어떨까? 나랑 얘 사이에, 그치, 내 뒤에 있는 입장에서 1프레임 정도만 추가해 볼게요. 1프레임 정도다. 엔터. 그러면 꽝 이후에 좀 강하게 오파서티 제로였다가 한 50%, 50% 정도의 투명도와 함께, 맞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똑같을 거예요. 강렬하게 좀 보이겠고요. 이 무렵에 이 글씨의 그림자를 이렇게 보인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느낌처럼은 비슷하게 좀 꾸밀 수가 있다는 거. 어색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는 역시 트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와 얘 사이의 1프레임. 그러면 그림자가 좀 진하게 보이네요. 그죠? 그림자의 강도를 좀 볼게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바로 얘가 끼어 들면서, 그러니까 단타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로 글씨를 보이게, 엉뚱한 거 눌렀군요. 메일 주소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보기. 1프레임 단위도 투명도를 50% 정도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페이드인을 여기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2프레임 사이 간격 넣어볼게요. 그러면 짠, 글씨가 연하게 보이다가 이때 가장 강렬하게 보이는 장면이 연출이 됐겠네요. 자, 일단은 이 장면은 맨 마지막 장면이지만 루프, 즉 반복으로 재생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장면은 역시 한 1초 정도는 머물게 해보고요. 여기까지 구현된 장면을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시키면서 여러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맨 앞에 가기. 자,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플레이 버튼. 아주 막 거침없이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요. 실제보다는 조금 느리게 검토하라고 늦게 보여주니까 1차로 먼저 내보내보고 저 사이의 간격 같은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막 볼 틈 없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머무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런 거 만드는 분들이 읽을 만한 시간을 안 주고 다음 장면 넘겨요. 그래서 충분한 이해를 좀 못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서 주요한 장면에는 2초 어때? 보시면서 이게 한 장짜리 이미지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광고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머무는 시간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3초를 원한다. 시간 계산했는데 3초 정도 머물러야 될 것 같다. other.
아돈 누르시고요. 머물고자 하는 시간 딜레이 타임을 여러분들이 3이라고 하시면 없는 그 초를 여러분들이 머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3초 없죠? 저는 3초로 만들었죠. 아돈을 누르시면 원하는 시점을 주실 수가 있어요. 최종 내보내기만 남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내보내기. 익스포트. 자, 내보내는 방법은 GIF로 내보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자, 룰러가 보여서 룰러를 꺼봤습니다. 이 저 수정은 그림을 보정하는 건 괜찮은데 새로운 거 넣으시게 되면 아까 같이 그 주의해야 되는 부분 꼭 생각하시고. 자, 파일 메뉴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파일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익스포트라고 하는 내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내보내기. 내보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지금 만든 현재 별도의 플러그인이 없으면 그냥 GIF로 내보내는 방식은 익스포트에 Save for Web, Legacy, 바로 요걸 이용하셔가지고 내보내시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요. 웹용 저장이라고 번역되고 있고요. 단축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카스 누르면서 플러스 S 이렇게 누르시면 웹용 저장. 자, 보통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별도의 창이 뜰 겁니다. 자, 이게 웹용 저장 세이브 포 웹의 단축키 카스 눌러가지고 S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일단 미리 보기 지원을 일단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탭 중에 옵티마이즈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내보내기 위한 최적화된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맞춰 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을 보십니다. GIF 떠 있고요. 웹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 포맷들이 있습니다. JPEG, JPG, PNG24, 여기 있는 GIF. 이 GIF가 일단 먼저 떴네요. GIF에 가시게 되면은 최대 256 컬러를 지원해 주고요. 최소 2 컬러. 색상이 충분하게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는 256 컬러가 최대 컬러예요. 여기다 맞춰 주시고요. 이게 256색이라고 합니다. GIF는요,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이라던가 점차 뭔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층이 보이는 단점이 좀 있어요. 여기 층 보이시죠? 256 컬러. 실은 많은 컬러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컬러예요. 총 컬러 색상이. 그리고 여기에 맞추신 다음에 나머지 뭐 특별한 옵션은 없는데요. 투명도 지원 여부, 이건 이제 투명도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전혀 무관하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총 33프레임이라고 얘가 계산을 했나 봐요. 저 33프레임인데 애니메이션 어떻게 루핑 해줄까? 루핑은 반복 옵션이란 뜻이에요. 루핑 옵션. 포에버도 아까 포에버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원하는 게 있어?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저는 영원히로 할게요. 영원히. 자, 실제 플레이 되는 걸 여기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어요. 맨 앞에 가서 얘가 실 크기예요. 자, 플레이 눌러 보겠고요. 왜 멈춘 것처럼 보이지? 포에버 맞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나요? 0.2초 맞습니다. 제 컴이 조금 뭐 세팅을 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0.2초 동안 하다가 2초 맞는데 웹용 저장 누르고 원래는 깔끔하게 미리 보기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미리 보기 지원해 줍니다.
자, 미리 보기 재생을 눌러보신 다음에는요, 맨 밑에, 예, 세이브라고 하는 이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저장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한번 눌러볼게요. 어디다, 바탕화면? 뭐 찾기 쉽게 바탕 하셔도 되겠고요. 자, 뭐 혹시 버전을 다른 버전으로 할지 모른다면 뭐 이렇게 해서 V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전 1번.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OK를 한번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나와 있는 결과를 한번 이미지 뷰어나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바탕에 내보냈던 친구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뷰어로 보고 있죠? 사진 뷰어. 예, 나름 700에 400짜리 GIF 이미지. 근데 알아두세요. HD라던가 풀 HD만한 크기로 GIF를 몇 분 동안 만드시는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짧은 30초 이내 내외로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딱 제한된 시간을 아마 일정한 뭐 1분 동안 돌아가게 한다거나 보통 이러면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좀 보여주면서 전개할 수 있게 읽을 만한 시간에 넘어가지 않게 시간 조절을 하셔가지고 2차 버전 해서 시간대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IF 배너 포폴 형태로 만들기, 실은 뭐 이모티콘 만들기라던가 이런 부분들 포토샵만 온다면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GIF 내보내서 역시 움직이는 듯한 한 장짜리 파일이지만 256 컬러의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하고 마칠게요.